자식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어째서 어떤 부모의 노후는 그토록 쓸쓸해지는 것일까요? 평생 모은 것을 다 내어주고도 정작 자신의 방 한 칸 마음 편히 두지 못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10년은 젊어졌다가도 전화가 끊기고 나면 다시 혼자가 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토록 다 주었는데 어째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서운함과 외로움뿐일까요? 사랑하는 이여,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무심코 물려주는 순간 사랑은 어느새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무엇인지 지금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그대의 마음속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부모를 떠올려 봅니다. 젊어서는 자식 밥 굶기지 않으려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 집 마련에 보태려 평생 살던 집을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다 내어주고 나니 정작 몸이 아플 때 병원비를 걱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식은 여전히 바빴고 부모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 부모는 억울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체 나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그대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엇까지 내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하나씩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첫 번째로 물려주면 안 되는 것은 부모 자신의 삶까지 흔드는 지나친 재산과 노후 자금입니다. 집을 팔아 자식의 사업 자금을 대주고 통장을 비워 자식의 빚을 갚아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식의 짐을 덜어주었다는 안도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안도감은 서서히 불안으로 바뀝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 망설이게 되고 좋아하던 음식 하나 앞에서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기는 싫어서 그저 참는 날들이 늘어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돈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자유입니다. 노후 자금은 자식을 믿지 못해서 남겨두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사랑 대신 불안이 자라납니다. 자식을 돕는 것과 자신을 빈손으로 만드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대는 자식의 통장을 걱정하기 전에 그대 자신의 노후 통장을 먼저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사랑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려주면 안 되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습관입니다. 자식이 직장에서 힘들어하면 부모는 대신 화를 내주고, 자식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으면 부모는 대신 나서서 해결해 줍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에 부모는 묻지도 않고 통장을 열어줍니다. 그 마음은 분명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반복되면 자식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부모가 가장 늦게 깨닫는 문제이지만 이 두 번째 이야기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걸어갈 길 위의 돌을 모두 치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돌을 대신 치워주면 그 순간은 편하지만 자식은 스스로 걷는 힘을 잃어갑니다. 훗날 부모가 곁에 없을 때 자식은 아주 작은 돌부리 앞에서도 넘어지고 맙니다. 그대는 자식의 부탁을 거절한 뒤 밤새 죄책감에 시달린 적이 없습니까? 그 죄책감은 그대가 나쁜 부모라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거절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저 지켜보며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 됩니다. 세 번째로 물려주면 안 되는 것은 부모의 희생과 죄책감까지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꿈을 계속 내려놓으면서도 나는 괜찮다, 너만 잘 살면 된다고 말할수록 자식은 부모 또한 자신만의 인생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잊어갑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마음도 반복되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부모가 자신을 지우면 지울수록 자식의 눈에 비치는 부모의 존재는 점점 흐려집니다. 지금까지 자식에게 많이 내어주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오늘부터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사랑하기 시작해도 그것은 결코 자식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대의 마음속에 이런 물음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는가? 자식이 힘든데 부모가 어찌 외면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나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이여, 그 물음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자식의 인생과 부모의 인생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무너지면 그 무너짐은 결국 자식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갑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안정되게 서 있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안심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주는 사랑만큼 멈출 줄 아는 사랑도 소중합니다. 부모의 노후를 지키는 일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오래 지속시키는 지혜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의 삶을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어떤 말보다 큰 가르침이 됩니다. 자식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도 부모 자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식에게 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의 노후가 흔들리지 않는지 조용히 헤아려 보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둘러 돈을 내어주기보다 자식이 스스로 어떤 방법을 찾아보았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마음이 내키지 않는 부탁에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자식 외에도 그대의 친구를, 취미를, 건강을, 하루하루의 소박한 즐거움을 지켜내십시오. 모든 것을 미리 넘겨주기보다 그대가 두 발로 설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지켜내십시오.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까지 빼앗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물음 하나만 마음에 담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대의 남은 삶이 누군가를 위한 희생물로만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대 역시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애써온 그대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그대의 삶도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대 자신을 완전히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 그대가 웃을 때, 그대가 건강할 때, 그대가 스스로의 삶을 아낄 때 자식은 비로소 진짜 안심을 얻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의 절반만큼이라도 그대 자신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그대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깊고 오래가는 사랑일 것입니다.